간밤 증시를 장식했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스탁 보기 전에 뜨거운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어서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뭐 배경은 마진 압박이라고 합니다. 마진이 좀 빠졌다고, 9%대로 떨어졌다고. 근데 9%까지 주가가 폭락할 일인가에 대해서 좀 투자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테슬라도 마찬가지,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인데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생각을 훨씬 더 큰 기대했던 거 보여서 약간 못 미쳤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더 강하게 일단은 발현됐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시각 우리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근거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은 월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비들의 의견을 모셔야 되겠는데 오늘 그거 위주로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테슬라 오늘 8.7%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한 날 평균적으로 위건 아래건 올라갔던 날이 보통 7.6% 정도였거든요. 네. 위건 아래건. 오늘은 그보다 좀 줄을 줄 알았더니 오늘 그 정도 딱 그 정도 약간 오버되는 정도에 오늘 등락폭이 나왔다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마진율이 조금 하락을 했죠. 실제로 보면 총 마진율은 18%대로 초반으로 줄어들었고 소위 영업이익률은 이제 9%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의 압박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에 어닝콜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3분기에 업그레이드를 통한 일정이기 때문에 3분기의 생산이 생각보다 약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다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것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생산 목표나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발표할 줄 알았는데 네네. 연말 정도 가면 조금 더 좀 돼갖고 내년부터 이제 큰 대량 생산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그런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오늘 주가의 하락의 어떤 근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월가의 투자 의견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뀐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네요. 오히려 목표 주가는 네 곳이나 올렸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넷플릭스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넷플릭스도 바로 8.4%가 떨어졌는데요. 넷플릭스는 어느 정도 설명이 어저께 다 많은 상당 부분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매출 자체가 이번에 좀 약간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도 월가의 시대보다 약간 못 미쳤는데 그랬군요. 결국 이익은 오히려 계속 올려놨고요. 가장 그쵸? 중요한 네. 것이 순현금이 상당히 이번에 크게 나왔고 이번에 연간도 올려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줄인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순현금 흐름과 이익 단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일단 긍정 전망은 얘기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가입자 수인데요. 이번에 590만 명이 나왔고요. 이번 3분기에 또 다시 600만 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는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역시 목표 주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목표 주가는 투자 의견이 바뀐 건 하나도 없지만 월가의 투자 의견 중에서 목표 주가는 최소한 11곳이 줄 상향시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때는 이 두 주식 모두 단기적으로는 주가 흔들거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의 의견을 바꿀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 실적 발표 이후에 두 종목 모두 1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좀 충격을 줬을 텐데 앞서 김장현 본부장도 그러셨고 지금 이항영 위원님도 그러셨고 전체적인 방향성과 월가의 투자 의견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게 가장 또 핵심이겠죠.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스탁 준비된 거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라이브 네이션입니다. 저랑 워터밤 가실 분 있나요, 혹시? 네, 언젠가는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서 아직까지 못 가봤는데요. 검색해보니까 진짜 다양하게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들한테는 진짜 모처럼 찾아온 좀 성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도 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어저께 세 종목 할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가 보여드렸고 예. 거기에 여러분 주목하실 만한 통계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시고 혹시 못 보시면 다시 어저께 거 찾아보시면 사실 어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거의. 네, 맞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소비자 금융을 주로 하는 그 대형 은행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디를 많이 쓰거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발표문입니다. 사실 일주일마다 발표하는데 한 달, 뭐 약 3개월, 6개월마다 발표하는데요. 어저께 중요한 발표가 그래서 올해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어디가 늘고 줄어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줄어드는 거는 대표적인 것이 주유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유소의 휘발유 값이 내려갔잖아요. 이제 가장 큰 거가 되겠고요. 먹거리도 한 3, 4% 늘어났고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6% 정도 늘어났는데 가장 늘어난 거가
트래블 앤 레저입니다. 그랬죠.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예. 거기에 10%가 늘어났다는 데부터 우리 이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라이브 네이션입니다. 라이브 네이션은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어디 구경 간다 그러면 해외 가건 이런 거 보면 다 이들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TS 해외 공연 이 친구들이 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국내 회사가 있겠고 아마 국내 회사도 요즘은 해외에서도 물건 그 계약 그 티켓을 많이 팔고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구체적인 건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티켓팅 하는 곳이 예전에 티켓 마스터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것도 인터파크 이런 데서 하죠. 네, 티켓 맞습니다. 마스터랑 라이브 네이션이 합쳐서 만든 그룹이 기업이 정확 풀 이름은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아하. 이름 자체가 엔터테인먼트가 들어가 있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연의 진심이네요. 네, 그리고 그 티켓 마스터를 갖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뭐 제가 공연에 뭐 예약을 안 해봤지만 공연을 하다 보면 자리 같은 것들이 처음에 나오면 막 그다음에 값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안표라고 하나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들에 보면 그 가격까지 다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판매된 가격에서 그들이 보면 우리를 보면 인증된 그 리셀러들 사이트까지 보내줍니다. 여기. 오, 신기한데요? 네, 특이한데 여기 공연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좋아하시면 뉴욕이나 이렇게 런던 가시면 네네네네. 뮤지컬 보시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티켓이 없습니다. 지금 항상. 그러다 들어가시면 제3자에 보면 인증 리셀러라고 나옵니다. 여기 다 보여주는데 다 여기다 엮여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큼 압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공연의 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공연에 대한 것들이 좀 진심이 아까 말씀드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적이 어떠냐? 주당 이익도 꾸준하게 좀 상향하는 모습이 되겠고 역시 계절성이 있죠. 여름 분기가 가장 좋았고 겨울에 그러네요. 약간 슬로한 것도 할 수 없지만 추세적으로 이건 분기니까 추세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도 당연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이렇게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고 여행 계획이 늘어나고 말씀드렸다시피 파리에 미국인들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나오면서 5월 초순 이후에요. 월간 목표 주가가 최소 4군데나 올라갔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네이션 아주 호황기를 맞았죠. 공연의 진심인 회사 라이브네이션이었고요. 두 번째 한 스타 역시 이어지는 시리즈입니다. 몰슨 코어스. 혹시 워터밤 가서 맥주 한잔 하실 분 이런 데 가면 또 맥주 빠지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뭐 가지 않더라도 요즘 자기 전에 맥주 한잔 생각나는 딱 그런 계절이잖아요. 다 비슷한 생각 하나 봐요. 이 몰슨 코어스도 주가 괜찮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6월 초에도 제가 한번 그 방송에서 소개해드렸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버드와이저의 그 버드라이트의 어떤 소위 인사를 썼는데 약간의 이제 그 트랜스젠더 써갖고 그때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좀 있었다. 그때 예, 잠깐 한번 기억납니다.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람들의 소비와 관련된 그런 트렌드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JP 모건이 말씀드렸던 대로 연간 버드라이트의 맥주 판매가 아주 줄어든 대신에 이들이 상대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까지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공연 시장 이런 게 커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몰슨 코어스가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소개된 이후에도 주가적 급반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오늘 현재 52주 최고가를 거의 한 열흘째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같은 그런 배경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금년 2월 이후에요. 거의 모든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투자 의견 자체가 세 곳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추가적으로 한 두 군데 소개해드리면 공연이나 이렇게 그런 가서 맥주나 술 안 드시는 분이 마시는 게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몬스터 베버리지죠. 그러니까 몬스터 베버리지들이 네네. 지금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예, 맞아요. 그것이 하나 있겠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몬스터 베버리지는 뒷배에 코카콜라 지분이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회사가 아닌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짜 핫한 거가 셀시어스거든요. 그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아, 들어왔나요? 예. 한번 드셔보시면 모르겠지만 그 몬스터의 그 베버리지랑 셀시어스랑 홀딩스랑 가장 큰 마케팅의 차원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드셔보신 분이나 이해하실 것 같은데 몬스터 베버리지는 항상 에너지 드링크를 강조합니다. 에너지가 충만하게 한다는 건데 지금 왜 셀시어스가 가장 히트를 쳤냐면 마케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분은 제가 마셔보지 않았고 제가 예. 그걸 마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피트니스를 강조합니다. 지금 요즘 보면 중요하죠. 피트니스는 이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다시 찾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고 예. 뭐 운동화나 이런 것들이 잘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셀시어스는 에너지란 말 안 씁니다. 항상 보면 셀시어스 피트니스 드링크란 말 쓰거든요. 네네. 항상 FIT라는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 엄청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아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놀아도 또 건강을 생각하면서 노는 그런 미국의 문화, 우리나라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핫스탁 세 번째는요. 아마존입니다. 손으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2020년에 공개된 기술을 이번에 좀 확장시켜서 손으로 이렇게 딱 대면 결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던데. 요즘 손으로 결제하고 아마 써보신 분 많으시겠죠. 앞면으로 결제하는 분들도 국내에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 그렇군요. 기업체나 이런 쪽에 예. 쓰고 있고 저도 하나 쓰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되고 있고 뭐 결제나 이런데 뭔가 사람들을 편하게 하려는 거죠.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현금을 안 갖게 하는 것에 그런 큰 틀에서 이야기가 되고요. 네. 손으로 결제하건 얼굴로 결제하건 뭔가 통하는 결제 뒷단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이저나 글로벌 페이먼트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엮여 있다는 거죠. 예. 현금 대신 다른 걸 쓰는 순간 그런 거를 처리해 주는 회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아마존 프라임 데이를 했는데요. 사상 최대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더 많이 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한 9% 정도 이상도 예상했었지만 발표된 걸 보면 한 65% 정도 판매가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실적 발표 있는 기업에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기업이 있는데 아마 네네.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아마존 등이 아마 그렇겠죠. 관심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메타 플랫폼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아마존부터 말씀드리면 27일 날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당 이익은 0.35달러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가 18센트였기 때문에 2배 정도 일단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은 작년에 1,200억대 초반이었다면 이번엔 1,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 정도 되면 아마존의 매출이 월마트보다 넘어설 가능성이 이제 월가에서 예측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마존의 위상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6월 이후에 최소 8곳이 일단 목표 주가를 상향시켜 놨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의 변경은 아직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이번 실적 시즌에 다음 주에 발표될 것 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한 2개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실적 다음 주에 한 150개의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가장 제일 집중된 다음 주의 실적인 시즌인데요. 최근 3개월 동안 3분기 동안 이익이 계속 한 10% 정도 주당이 늘어났고요. 네. 회복됐고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추세적으로 보면 좀 상승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도 들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 중에 2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알라스카 항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주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알라스카 항공은 알라스카 중심을 해갖고 도소리를 해갖고 이제 하는 곳인데요. 예. 알라스카 항공에 대한 실적이 다음 주에 발표되는데 아마 어닝 모멘텀이 있는 거로 나오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알라스카 항공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시는 기업이고 아직은 적자지만 아마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해갖고 내년에 아마 연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것이 보잉입니다. 보잉. 네, 보잉도 예. 실적을 발표하는데 보잉이 워낙 지금 수주 잔고가 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어떤 대표 기업들로 말씀드렸던 것들 포함해서 2개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간밤에도 테슬라와 넷플릭스 주가 보셨다시피 실적 시즌 주가 변동성 확실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 대응하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빅테크주만 보다 보면 좀 놓치는 기업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알래스카 에어라인 그리고 보잉에 대해서 한번 실적 모멘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영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